JX그룹의 40층 최고 임원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중역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JX그룹의 총수, 강지한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는 얼음 요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바이오 신사업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회장님. 현재 JX의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진 부사장이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그룹의 보수적인 구파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30대의 젊은 총수가 밀어붙이는 급진적인 사업 확장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하는 미동도 없이 박 부사장의 보고서를 응시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압도적이었다.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니라 박 부사장의 시야가 좁은 것이겠지요. 5년 전 제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결정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 부사장에게서 테이블을 천천히 훑었다. 당신들의 안목은 JX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바이오 사업은 향후 10년 JX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오직 통보만이 존재했다. 박 부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한의 논리는 강철 같았고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다. 강지한이 준비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위해 손가락을 까닥하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노크나 인기척이 아니었다.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경호팀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다. 안 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꼬마야, 멈춰. 회의실의 모든 중역들이 경악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 정제된 권력의 심장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6살이나 되었을까.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아이가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 안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듯 숨을 헐떡이면서도 무언가를 찾는 듯 절박하게 두리번거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현장에 난입한 작은 아이.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노련한 임원들조차 넋을 잃었다. 아이는 테이블을 따라 늘어선 낯선 얼굴들을 지나쳐 마침내 상석에 앉아있는 유일한 존재 강지한을 발견했다. 아이의 커다란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강지한 역시 그 아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오류를 마주한 기계의 혼란에 가까웠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그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작은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너무나도 맑고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는 강지한의 심장을 향해 날아와 밝힌 얼음 송곳 같았다. 아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박 부사장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다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아빠라니 사생활이라고는
단 한 줄의 가십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요새 강지한 회장에게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강지한에게로 옮겨갔다. 강지한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적대적인 주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났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반복해서 울렸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완전히 삭제했다고 믿었던 그의 유일한 실수이자 과거의 편린이 예고 없이 그의 성역을 침범했다. 뒤늦게 달려들어온 보안팀장과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사색이 되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끌어내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피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것처럼 테이블을 돌아 강지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강지한의 다리를 붙잡고 그의 비싼 슈트 바지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나 한 소리예요. 엄마가 위험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강지한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작은 온기를 느끼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김민준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그는 보안팀에게 눈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의는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경악 그리고 일말의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한의 철옹성에 생긴 거대한 균열을 목격한 것이다. 강지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아이와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시선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것처럼 거칠었다. 김 비서. 그는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 내 집무실로. 강지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움직이자 아이는 겁을 먹고 그에게서 떨어졌다. 강지한은 단 한순간도 아이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문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이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김민준 비서가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이쪽으로 오렴. 아빠, 아니, 회장님께 가야지.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강지한의 뒤를 따랐다. 아이는 울음을 끄끄 삼키며 자신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거대한 남자의 등을 절박하게 바라보며 끌려가듯 뒤따랐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 안은 곧바로 폭풍 같은 수군거림으로 폭발했다. 세상에 숨겨둔 아들이었어. 저 얼음 같은 인간에게 아들이라니. 박 부사장 표정 봤나? 완전히 역전됐군. 하지만 강지한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필사적으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속도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세 사람만 남았다. 강지한, 김민준, 그리고 아이 한솔. 강지한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숫자판만 노려보고 있었다. 김민준은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못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저 젖은 눈으로 자신을 외면하는 남자의 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한솔이라는 이름, 그리고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 강지한은 눈을 감았다. 7년 전 단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잊으려 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서연.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강지한의 마음이 복잡하게 무너져 내렸다. 얼음 요새는 오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에 의해 함락당하고 말았다. 최고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문이 열리자 강지한의 개인적인 성역이 드러났다. 회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거대한 책상과 도시를 발 아래 둔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사적인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은 JX그룹의 심장이자 강지한이라는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강지한은 책상으로 걸어가 육중한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아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에 혼돈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는 듯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손상되었다. 김민준 비서는 아이를 사무실 중앙에 세워둔 채 재빨리 회장실 내부에 설치된 보안 콘솔로 향했다. 회장님, 이사회를 수습했습니다. 보안팀에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만 이미 몇몇 임원들이 외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지한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주가가 얼마가 떨어질지, 박 부사장이 이 스캔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는 마침내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지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이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솔, 김한솔이에요. 김한솔, 강씨가 아니었다. 강지한의 미간이 좁혀졌다. 일말의 안도감이었을까? 혹은 더 큰 혼란의 시작일까? 누가 보냈지? 돈이 목적인가? 박용진 부사장 쪽 사람이냐? 그의 질문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한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돈 같은 거 몰라요. 엄마가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내가 네 아빠라고 누가 그러던가. 강지한이 말을 잘랐다. 내 엄마. 이름이 오서연. 맞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7년 전의 그날 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지독하게 바쁜 인수합병을 끝낸 날 축하 파티에서 벗어나 들렀던 제즈바. 그곳에서 만난 유일하게 자신의 지위나 돈에 관심 없어 보였던 여자. 하룻밤의 일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진 그녀. 한솔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려던 순간 김민준 비서의 인터컴이 울렸다. 회장님, 1층 로비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라는 분이 보안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지한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된 쇼가 아니었다. 진짜 절박한 상황이었다. 들여보내. 몇 분 후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한 여자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섰다. 강지한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가 기억하던 오서연이 아니었다. 7년 전 그녀는 생기와 총명함으로 빛났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입술이 터진 채 공포에 질려 간신히 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명품이었던 낡은 트렌치 코트 한쪽 어깨가 찢어져 있었다. 엄마, 한솔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오서연은 아들을 보자마자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한솔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연신 확인하며 울먹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의 또 다른 존재,
강지한에게 향했다. 시간이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원망, 후회,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스파크를 일으켰다. 강지하는 말은 입술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오서연 씨. 아주 인상적인 재회야. 서연은 한 소리를 등 뒤로 숨기며 일어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지한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강지한 씨, 당신을 찾아올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릴 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지한은 다시 자리에 앉아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의 눈은 사업 파트너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때처럼 차가워졌다. 그 사람들, 누구지? 당신이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하필 JX 그룹의 임원 회의실로 아들을 밀어 넣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태아그룹, 들어봤겠죠. 그 이름이 나오자 강지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태아그룹, JX의 가장 지독한 라이벌이자 최근 국책 사업권을 두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상대였다. 태아의 최진석 회장. 그 인간이 제 오빠를 죽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김민준 비서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상황이 단순한 스캔들에서 기업 간의 암투,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다. 강지하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계속해. 오빠는 태아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팀장이었어요. 그들이 불법 임상시험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오빠는 그걸 저한테 넘기고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어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내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난 한 달간 개처럼 쫓겼어요. 더 이상 한 소리를 데리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 강지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태아그룹이 무서워서 JX그룹의 회장을 방패막이로 쓰시겠다. 7년 만에 나타나서 당신밖에 없으니까. 서연이 절규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그 거대한 태아그룹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는데요. 난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소리는 살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강지하는 시선을 돌려 다시 한솔을 보았다. 자신의 냉정한 질문과 엄마의 절규 속에서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서연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 자신을 똑 닮은 고집세고 날카로운 그 눈매, 강지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이 모든 혼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조용했다. 내 아이인가? 사무실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서연은 흐느낌을 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다시 강지한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요. 당신 아이예요. 7년 전 그날 밤, 당신은 하룻밤의 실수로 잊었겠지만 나에겐 아니었어요. 난 그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요. 확인이었다. 강지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인생에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의 세계에 가장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닥쳤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태하그룹, 최진석, 살인, 증거, 그리고 아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태하그룹은 그의 가장 약한 고리,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약점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강지한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다시 얼음 요새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냉기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민준 비서를 돌아보았다. 김 비서, 예, 회장님. 김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즉시 1층 로비부터 이 사무실까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특히 이 여자가 들어올 때의 영상,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전부 분석해. 강지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리고 JX 사옥 반경 1km 내 모든 공공 CCTV 데이터를 가져와. 지난 1시간 동안 이 주변을 배회한 검은색 세단이나 벤 모든 의심 차량을 색출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김 비서가 서연과 한솔을 흘깃보며 물었다. 강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두 사람 내 손님이다. JX그룹의 최고 등급 보안을 적용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서연 씨, 당신이 가진 거, 당신 오빠가 남겼다는 그 증거,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나에게 말해.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건드린 적을 향한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지한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CEO가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강지한의 집무실은 거대한 정보 분석 센터로 변해 있었다. 김민준 비서가 JX그룹의 핵심 정보팀, 일명 그림자팀을 소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출신들을 포함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평소에는 기업 M&A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경쟁사의 동향을 분석했지만 오늘은 그들의 모든 역량이 단 두 사람, 오서연과 김한솔에게 집중되었다. 한솔이는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집무실 안쪽에 방음 처리된 휴게실로 옮겨졌다. 따뜻한 우유와 과자가 놓여 있었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하는 휴게실에 CCTV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 한쪽에 띄워 놓았다. 아이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그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말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강지한이 오서연에게 말했다. 그는 소파에 앉은 그녀의 맞은편, 무거운 원목 책상에 기대어 섰다.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지난 한 달간의 도피 생활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오빠 이름은 오진우예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태아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오빠는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게 신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죠. 하지만 태아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지아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3개월 전쯤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달 전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은 그날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오빠는 자신이 끔찍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태아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다고요. 효과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 했어요. 강지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데이터 조작으로 최진석이 사람을 죽인다고? 이유는 그것뿐인가? 그는 태아그룹의 회장 최진석을 잘 알았다.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했지만 그만큼 교활했다. 고작 임상 데이터 조작 따위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인물이 아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데이터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빠는 그 조작된 데이터를 추적하다가 태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자금 통로를 발견했어요.
수천억 원대. 그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 쪽 기술 연구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불법 기술 유출이었죠. 순간 강지한의 표정이 굳었다. JX와 태아가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만약 태아가 JX의 핵심 기술을 훔쳐내 중국으로 빼돌리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오진우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JX 그룹의 명운을 건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일 수도 있었다. 오빠는 그 모든 증거를 이 USB에 담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스틱 하나를 꺼냈다. 값싼 판촉물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었다. 이걸 저한테 주면서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경찰에 가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사흘 뒤 오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술 한 방울도 입에 못 대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제하는 시선을 돌려 모니터 속 한 소리를 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이 USB를 찾고 있는 건가? 강지안이 물었다. 네. 오빠 장례식 날부터였어요.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처음엔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려는 태아 측 사람들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집이 뒤집혔고 차가 미행당했어요. 그래서 한 소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여관, 찜질방. 그러다 오늘 아침 부산역에서 그들에게 붙잡힐 뻔했어요. 그래서 JX 본사로 뛰어들었다? 수많은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로. 강지아는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감정적인 선택이었다. 서연은 강지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가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태아그룹 최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라고. 그건 당신의 성 JX 그룹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적어도 자기 아들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 순간 김민준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굳어 있었다. 그는 강지한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오서연 씨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이 분할되어 재생되고 있었다. JX 사옥 로비 CCTV였다. 서연과 한소리가 울며 불며 보안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 한 대가 사옥 정문 앞에 급정거하는 모습이 보였다.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였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로비로 뛰어 들어오려다 JX의 경호팀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JX 보안팀에게 회장님의 지시다, 사내 보안 점검 중이다라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팀이 출동하자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화면을 넘겼다. 사옥 반경 1km 내의 CCTV를 모두 분석한 결과였다. 그 검은색 세단은 서연이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JX 사옥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쫓고 있었고 그녀가 JX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보고가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오진우 연구원. 한 달 전 사망. 공식 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 하지만 저희 팀이 경찰 내부 소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 초동 수사를 맡았던 형사가 사고 일주일 뒤 갑자기 사직하고 가족 전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강지한의 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경찰까지 매수했다. 최진석이
이 일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증거를 가진 오서연과 유일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한소리를 처리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태아 측의 용병들입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려던 남자들의 얼굴을 확대 분석한 결과였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민간 군사기업 소속입니다. 공식적으로는 VIP 경호업체지만 업계에서는 태아의 개들로 불립니다. 최진석 회장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들이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서연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JX그룹의 숙적이기도 했다. 강지하는 서연이 내민 작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안에 태아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었다. 김 비서, 강지한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오늘부로 JX그룹의 모든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켜. 특히 이 40층은 완벽하게 봉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두 분은 김 비서가 서연을 흘깃 보았다. 강지하는 USB를 쥔 채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먼 곳, 태아그룹의 본사 빌딩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진석,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놈은 비즈니스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였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서 잠든 아들의 모습을 모니터로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까지 청평에 있는 JX의 세이프 하우스를 준비해 내 개인 경호팀 중 최정예로만 구성해서 24시간 밀착 방어해. 세이프 하우스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가 놀랐다. 그곳은 JX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비상시에 대피시키기 위한 군사시설 수준의 비밀 벙커였다. 강지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서연 씨, 당신은 지금부터 JX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동시에 그의 시선이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다시 강철처럼 변했다. 내 아들의 어머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USB를 던졌다. 이 안에 든 거. 오늘 밤 안에 전부 해독해. 최진석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거라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태아의 그림자가 JX 빌딩 깊숙이 드리워졌지만 얼음 요새의 주인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그림자를 부숴버릴 칼을 갈기 시작했다.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서울의 소음과 분노가 완전히 차단된 곳, 경기도 청평의 JX그룹 비밀한가 세이프하우스는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요새였다. 이곳은 원래 JX의 핵심 서버 백업과 총수 일가의 비상대피를 위해 군사시설 수준으로 설계된 곳이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진입로조차 JX의 위장된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강지하는 어젯밤 그 혼란 속에서 오서연과 한소를 이곳으로 즉시 이동시켰다. 이틀째 아침 강지하는 자신의 방탄 마이바흐를 타고 안가에 도착했다.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CEO로서의 냉철한 계산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에서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관찰하는 한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로 쪼개질 듯했다. 이성적인 CEO 강지한이 속삭였다. 저 아이와 여자는 JX그룹에 있어 최악의 리스크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태하그룹의 표적이 되어 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JX의 주가를 흔들고 다가오는 국책 사업 입찰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을 해외로 보내거나 나와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난 30여 년간 그가 배워온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이 반박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다. 저 작은 아이가 살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 같은 회의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최진석,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태아그룹을 향한 분노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수컷의 원초적인 적개심이었다. 오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했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강지한을 마주보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민준 비서가 밤새 분석한 오진우 연구원의 USB 데이터 요약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김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강지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당신 오빠가 목숨과 바꾼 자료 JX에게도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그럼 우릴 도와줄 건가요?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들을 다시 내쫓을까봐 두려웠다. 강지하는 대답 대신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태아의 비자금 내역, 정치권 로비 리스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JX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셀의 핵심 설계도가 중국의 한 유령 회사로 넘어간 송금 내역과 이메일 증거였다. 최진석은 단순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JX의 심장을 뜯어 팔아넘긴 것이다. 강지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당신만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한소리는 여전히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강지한이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경계심 가득한 눈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것들로 작은 댐을 만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지? 강지한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뻣뻣했다. 한소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쭈그리고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미집, 물 들어가면 안 돼요. 어제 내린 비로 생긴 작은 물웅덩이가 개미굴 입구를 위협하고 있었고 아이는 흙과 나뭇가지로 물길을 돌리는 중이었다. 6살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인 작업이었다. 강지하는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기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아저씨, 한소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우리 엄마, 안 죽죠? 그 말은 강지한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 작은 아이는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강지한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여긴 안전하다. 그는 안전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내뱉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전용폰이 진동했다. 김민준 비서였다. 그는 한솔에게서 몇 걸음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일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태아의 용병들이 어제 JX 본사 앞에서 철수한 것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 사람을 빼돌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지한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들은 어제 회의실 난입 사건의 목격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몇몇 임원들에게 이미 거액의 정보료를 제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서연 씨가 아니라 회장님과 그 아이의 관계를 캐고 있습니다. 최진석 회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강지한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최진석이 눈치챈 것이다.
그 교활한 독사는 오서연이 가진 증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다. 바로 강지한의 아들, 그의 유일한 약점. 최진석은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증거 회수가 아니라 인지를 잡으려 할 겁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태아그룹 본사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가를 피우며 유쾌한 듯 웃고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가 깨져 흩어져 있었다. 어제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집어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잔인한 희열이 채우고 있었다. 아빠? 그가 부하의 보고를 되뇌었다. 강지한 그 얼음 덩어리 같은 놈한테 아들이라고? 그것도 저작거리 계집에게서 얻은?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군. JX의 배터리 기술을 훔친 증거 따위. 이 카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의 부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해결사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이와 여자는 JX의 비밀 안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보안이 삼엄하여 접근이. 멍청한 놈, 최진석이 소리쳤다. 누가 쳐들어가라고 했나? 강지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그놈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이 나는 거야. 그놈의 명예, 그놈의 주가. 최진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당장 언론에 흘려. 강지한 회장, 숨겨둔 아들 파문. 국책 사업 입찰을 앞두고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야. 그놈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성 밖으로 기어 나오는지 아니면 제 왕국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버리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동시에 안가 주변을 압박해. 강지한이 혼란스러울 때 그 아이를 확보한다. 그 아이는 이제부터 JX 전체와 맞바꿀 우리의 보험이다. 청평 안가. 강지한은 김민중과의 통화를 마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진석은 선을 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JX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솔에게 다시 다가갔다. 아이는 어느새 작은 댐을 완성하고 물길이 바뀌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하는 아이 옆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았다. 한솔이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강지한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옆에 있던 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물을 막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지. 작은 것들만 쌓으면 큰 물이 왔을 때 한 번에 무너져. 그는 아이가 만든 댐의 아랫부분을 돌멩이로 보강하기 시작했다. 한솔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 이 틈을 막아야 물이 안 새. 강지한이 흙으로 틈을 메우며 말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제국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강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것. 한솔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써요. 강지하는 나뭇가지를 받아들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댐을 쌓기 시작했다. 강지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약점이 아니었다. 최진석이 틀렸다. 이 아이는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동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켜내야 했다. 폭풍은 강지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일찍 그리고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이 JX그룹의 아성을 강타했다. JX 강지한 회장, 숨겨진 아들 파문, 그룹 승계구도 흔들리나?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놓았다. 최근 주주 총회장에 난입한 6세 아동, 아이모친과의 7년 전 관계, 국책 사업 입찰을 앞둔 JX그룹의 도덕성 논란, 최진석의 작품이었다.
그는 강지안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JX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다.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특히 박용진 부사장을 필두로 한 구파 세력은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킨 총수의 독단을 비난하며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강지안의 얼음 요새가 대중의 호기심과 비난이라는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강지안은 청평안가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 속보, 그리고 안가 주변의 CCTV 영상을 동시에 띄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최진석이 전면전을 선포했군. 김민준 비서가 서울 본사에서 연결된 암호화 라인을 통해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도 굳어 있었다. 언론 대응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스캔들성 기사라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이와의 관계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 강지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막지 마. 오히려 불을 더 지펴. 모든 언론이 내일 있을 국가 인프라 사업 입찰 설명회에 주목하게 만들어. 최진석이 판을 깔아줬으니 우리는 그 위에서 춤을 추면 돼. 그가 나를 사생활 문제로 옴짝달싹 못하는 CEO로 만들고 싶어 하니 그렇게 믿게도. 이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역공을 위한 함정이었다. 강지안은 최진석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최진석은 강지안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길 바랐다. JX그룹이라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부정하거나 혹은 아들을 지키려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거나. 하지만 강지안은 제3의 길을 선택할 참이었다. 그는 왕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아들까지 지키고 나아가 적의 왕국을 파괴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안가 통제실의 모니터 한쪽에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졌다. 섹터 4, 7, 열 감지 센서 작동, 외곽 펜스, 레이저 그리드 침입 감지. 숲으로 위장된 안가의 3중 방어선 중 첫 번째가 뚫린 것이다. 최진석은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언론으로 강지안의 눈을 서울에 묶어두고 동시에 용병들을 투입해 보험인 한소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회장님, 70방향, 3명, 90방향, 2명입니다. 안가의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강지안이 이곳에 체류할 것을 대비해 상주하던 JX 그림자 팀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모니터에는 위장복을 입고 전문 장비를 갖춘 괴한들이 숲을 뚫고 안가 본관을 향해 신속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들은 어제 JX 본사 로비에서 설쳤던 어설픈 놈들이 아니었다. 실전을 겪은 태아의 진짜 개들이었다. 오서연은 본관 2층 방탄 유리로 보호된 침실에서 한 소리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안가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 전체에 흐르는 미묘한 진동과 복도에서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낮고 긴박한 무전 소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또 그 아저씨들이야? 한 소리가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아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한솔아, 괜찮아. 여긴 안전하다고 했어. 그 아저씨가, 내 아빠가 지켜준다고 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안을 아빠라고 칭했다. 그것은 절박한 믿음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얼음장 같은 남자가 적어도 자신의 핏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강지안은 통제실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가 전체의 보안 시스템에 연결되어 모든 경호팀의 이어피스로 전달되었다. 알파팀 90 방향 차단, 브라보팀 70 방향 포위,
섹터 3부터 트랩 작동시켜. 그의 명령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했다.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단, 한 놈은 반드시 생포해. 최진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 숲속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JX의 경호팀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었다. 강지한이 JX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구축한 사설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역에 침입한 태아의 용병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태아의 용병들은 JX의 방어 수준이 이 정도로 철저할 줄은 몰랐다. 그들은 단순한 VIP 경호 수준을 예상했지만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군사 작전이었다. 구시 방향의 침입조 3명이 레이저 그리드를 통과하자마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와이어 트랩에 걸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7시 방향의 2명은 좀 더 노련했지만 그들이 본관에 거의 근접했을 때 마주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JX의 그림자들이었다.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교전은 10분 만에 끝났다. JX 측 부상자는 없었다. 태아의 용병 5명 중 4명이 무력화되었고 리더 격인 남자 1명은 의식이 붙어 있는 채로 생포되었다. 강지하는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희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살이었다. 그는 서울의 김민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생포한 놈은 그림자 팀지하 신문실로 이송해. 누가 보냈는지, 최종 목적이 뭐였는지 전부 불게 만들어. 그 과정 전부 녹화하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오진우 연구원의 USB 데이터 복구 및 분석은 어디까지 됐지? 김민준 비서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태하의 기술 유출 증거, 비자금 내역, 정치권 로비리스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진석 회장이 오진우 연구원을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노이즈가 심했지만 우리 기술팀이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강지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완벽하군. 최진석이 내일 입찰 설명회에서 나를 부도덕한 CEO로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는 통제실을 나와 서연과 한솔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강지한을 보자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밖에서 무슨 일? 다 끝났어. 강지한이 짧게 말했다. 쥐새끼들이 좀 꼬였는데 다 잡았어. 이제 아무도 여길 뚫지 못해. 그는 한솔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아까처럼 그를 피하지는 않았다. 강지하는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망설였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진석이 언론의 스캔들을 터뜨렸어. 내일 있을 국책사업 입찰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속셈이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 때문에. 당신 명예에 JX그룹이. 그녀는 자신들 때문에 이 거대한 기업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신경 쓰지 마. 강지한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짰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아들을 지키느라 사업을 망치거나 혹은 사업을 위해 아들을 외면할 거라고. 그는 창밖, 이제는 다시 고요해진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틀렸어. 난 둘 다 가질 거야. 아니, 난 내 것을 되찾고 그놈의 것을 빼앗을 거야. 당신, 오빠의 복수, 그리고 내 아들을 건드린 데가. 그의 눈은 내일 있을 결전의 장, 수많은 카메라와 경쟁자들이 모일 입찰 설명회를 향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강지한을 구석으로 몰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강지한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선사한 것이었다.
얼음 요새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부 수정해. 사업 계획은 10분으로 줄여. 나머지는 태아그룹의 진실로 채워 넣어. 국가 인프라 사업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단순한 기업 경쟁의 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대한민국 정재계의 가장 뜨거운 스캔들이 펼쳐지는 원형 경기장이 되어 있었다. 강지안의 스캔들을 한 줄이라도 더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정부 고위 관료들과 경쟁사 총수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 혹은 은밀한 기대감으로 번뜩였다. 맨 앞줄 JX그룹의 좌석과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태아그룹의 최진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자신을 향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강지안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거나 나타나더라도 쏟아지는 사생활 질문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짠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측면 VIP 입구가 열리고 강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등장하자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가 이내 수백 배로 증폭되었다. 강 회장님, 숨겨진 아들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JX그룹의 도덕성 논란, 입찰에 영향 없습니까? 그 아이는 정말 회장님 아들입니까?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강지아는 얼음 요새 그 자체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한치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그 모든 혼란을 뚫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김민준 비서가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강지아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오만함으로 비쳤고 그 모습은 오히려 최진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놈, 저 독사 같은 놈,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었단 말인가. 설명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태아그룹의 발표가 JX그룹 바로 앞 순서였다. 최진석은 의기양양하게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보다 교묘하게 강지안을 저격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동료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와 도덕성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가 도덕성을 강조할 때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일제히 강지안을 향했다. 최진석은 강지안을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태아그룹은 그 어떤 사적인 논란이나 도덕적 흠결 없이 오직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 인프라 사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진석은 강지안에게 완벽한 KO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하며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드디어 JX그룹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JX그룹 강지안 회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홀 안의 모든 이목이 다시 집중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과연 이 스캔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강지아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홀 안의 모든 얼굴들을, 특히 최진석의 얼굴을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안녕하십니까? JX그룹 회장 강지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 국가 인프라 사업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부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인가. 오늘 저의 발표는 강제안이 말을 이었다. 이 국가의 근간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암 덩어리에 대한 것입니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제안은 김민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 비서. 김 비서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JX의 사업계획 청사진이 떠야 할 무대 중앙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이어 하얀색의 간결하지만 섬뜩한 제목이 떠올랐다. 태아그룹의 진실, The Truth of 티아. 홀 전체가 경악했다. 이것은 입찰 설명회가 아니었다. 공개 처형의 서막이었다. 최진석 회장, 당신이 말한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제하는 리모컨을 들었다. 첫 번째, 태아바이오가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여 수백 명의 환자들을 기만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오진우 연구원이 목숨 걸고 빼낸 원본 데이터와 태아가 식약처에 제출한 조작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숫자가 조작되고 부작용이 삭제된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최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두 번째, 강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그 가짜 약으로 벌어들인 돈, 그리고 JX그룹의 핵심 배터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며 챙긴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와 JX의 1급 기밀 설계도가 첨부된 이메일이 그대로 떠올랐다. 이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즉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정부 관료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 뭐 하는 거야? 최진석이 발악했다. 그는 연단을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JX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최 회장? 강지안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왔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강지안이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잠시 노이즈가 들리더니 곧이어 홀 전체에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진석의 목소리였다. 오진우 그놈이 너무 많이 알았어. 사고로 위장해. 깨끗하게. 음주운전 사고로. 그리고 그 여동생. 찾아내. 그놈이 넘긴 걸. 찾아내란 말이야. 모든 것이 멈췄다. 홀 안에는 끔찍한 침묵만이 흘렀다. 최진석의 살인교사 음성이었다. 모든 기자, 모든 관료, 모든 경쟁자들이 경악 속에서 최진석을 바라보았다. 최진석의 얼굴은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 김민준 비서가 생포한 용병의 자백과 USB 원본을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연단을 향해 돌진하는 최진석을 양쪽에서 붙잡았다. 이거나 이거 못나 강제한 내 놈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최진석이 발악하며 끌려갔다. 수석 검사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진석 씨, 산업기술 유출,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대한민국의 거대 재벌 총수가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살인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끌려나가던 최진석의 눈이 연단 위에 강지한과 마주쳤다. 강지한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만이 존재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가고 혼란에는 망연자실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한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JX그룹은 이번 국가 인프라 사업 입찰에서 기권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태아그룹의 몰락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홀 안에 있는 수백 대의 카메라 중 정중앙의 생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청평 안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단 두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오늘 아침 불거진 제 사생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 아들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 요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에게는 제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강지한은 연단을 내려왔다. 그는 태아그룹의 폐허와 대한민국 전체의 충격을 뒤로하고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게 컨벤션홀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지켜냈다. 강지한이 컨벤션홀을 떠난 직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한 재벌 총수의 충격적인 고백과 또 다른 재벌 총수의 살인 교사 혐의 현장 체포.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모든 방송국의 정규 편성이 중단되고 긴급 특보가 쏟아졌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도 하한가를 기록했고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다. 시장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JX그룹의 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강지한의 혼외자 인정이라는 폭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장 직후 폭락했던 주가는 최진석이 체포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V자 반등을 시작했다. 시장은 강지한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JX의 기술을 훔치고 총수의 가족을 위협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린 그의 압도적인 실행력에 열광했다. 대중의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부도덕한 재벌 총수라며 비난하던 여론은 그가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경쟁사를 음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범죄를 폭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특히 그가 마지막에 남긴 저에게는 제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얼음 요새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로 해석되며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JX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김민준 비서의 주재하에 열렸다. 박용진 부사장을 비롯한 구파 세력은 침묵했다. 그들은 강지한의 사생활을 공격하려다 그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강지한은 단순히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군주였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한은 청평 안가로 돌아가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친 그는 지독한 피로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폭풍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올가매고 있던 얼음 감옥을 부수어 주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김민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아그룹 자산 실사팀을 꾸려 무너진 태아의 우량 자산들, 특히 오진우 연구원이 있던 바이오 연구소는 JX가 인수한다.
오진우 연구원의 이름을 걸고 그가 원래 하고자 했던 신약 개발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망가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오서연 씨와 한솔이 신원 복구 및 법적 절차 준비에 한솔이는 내 호적에 올릴 거야. 강한 솔로. 김민준 비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자신의 상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안가의 문이 열리고 강지안이 들어섰다. 거실에는 오서연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TV 생중계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아들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들어서자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남자의 세계에 자신이 속해도 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봤어. 강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다 끝났어. 최진석은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지아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올리려다 대신 주먹을 쥐었다, 내렸다. 그놈이 선을 넘었으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끝나야 했어. 하지만 그놈은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현실이 되었다. 한솔이는 그가 물었다. 방금 잠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서연이 아이의 방을 가리켰다. 강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연을 지나쳐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방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서 한솔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도피 생활에서 생긴 긴장감이 비로소 사라져 있었다. 강지아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섰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흔들었고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수백 건의 계약서에 사인은 해봤어도 아이를 만져본 적은 없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때 잠에서 깬 한솔이가 눈을 비비며 그를 보았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저 낯선 궁금증이었다. 아저씨, 아이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다. TV에서 아저씨가. 강지아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의 육중한 몸 때문에 침대가 살짝 기울었다. 봤구나.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아무도 널 쫓아오지 않아. 그리고 난 내 아빠가 맞아. 한솔이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강지안의 슈트 재킷 끝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어제 회의실에서 절박하게 붙잡았던 그 옷자락이었다. 이제 엄마랑 나랑 도망 안 가도 돼요? 그래. 강지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얼음 요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순간이었다. 오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석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저택. 태아그룹의 몰락과 JX그룹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지아는 오진우 연구소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JX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지한 회장은 이제 냉혈한 CEO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다. 박용진 부사장은 태아의 비자금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스스로 물러났다. 주말 오후 강지아는 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저택의 넓은 정원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헬멧을 쓴 한솔이가 두 발자 전거에 앉아 비틀거리고 있었다. 아빠, 또 넘어질 것 같아. 한솔이가 외쳤다. 강지아는 30분째 자전거 뒤를 잡고 뛰느라 숨이 차올랐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시선을 앞에 두어 한솔아. 발밑을 보면 넘어져. 저기 앞에 있는 나무를 봐. 강지한이 소리쳤다. 그는 아이가 균형을 잡는 것을 느끼자 몰래 자전거 뒤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한솔이는 몇 미터쯤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아빠, 나 지금 혼자 가고 있어.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 잘한다, 아들. 페달을 계속 밟아. 한솔이는 결국 화단의 장미 덤불에 처박히며 넘어졌지만 울지 않았다. 아이는 헬멧을 고쳐 쓰고 벌떡 일어났다. 다시 할래. 이번엔 더 멀리 갈 거야. 강지아는 아들에게 달려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지었던 그 어떤 비즈니스 미소보다도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오서연이 테라스에서 레모네이드를 들고 나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JX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오빠의 유지를 이어받아 일하고 있었다. 강지한 씨, 그녀가 외쳤다. 회의 시간 다 됐어요. 김 비서님이 차에서 기다려요. 강지한은 한솔이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주며 시계를 보았다. 젠장, 벌써 시간이. 그는 한솔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주말에 마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았어요. 한솔이가 아쉬운 듯 입술을 내밀었다. 강지한은 정장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한솔아, 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항상 뒤에 있을 테니까. 그는 미소를 짓고는 다시 JX그룹의 냉철한 CEO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아빠, 라고 부르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그의 무너진 마음속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었다.